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 증시의 뜻깊은 날이죠. 채널 커뮤니티에도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장중 3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정말 뜨거운 가운데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린 우리 또 네이버도 지금 4% 이상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를 분석해 드린 이후로 주가가 20%가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덕분에 또 제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보람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승의 배경이 된 네이버의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 왔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최소연 대표가 그 2024년 그 통합 ESG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화 됐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선 소식도 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 새 정부 역시도 디지털 AI 시대를 이제 국가 전략으로 삼아서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또 이제 최태원 회장과 또 움직임을 가졌죠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정부와 네이버가 함께 만들어갈 AI 시대란 어떤 모습일지 또 이거를 통해서 네이버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30만 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충분히 단기간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남들이 미처 짚지 못한 어떤 숨은 포인트까지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도 많이 해주시는데 구독자가 점점 빨리 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정보 개인 투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뛰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통합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그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그 경영 성과랑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오픈을 했어요. 이번 보고서에는 검색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핀테크 등의 이제 네이버의 여러 그 플랫폼들 비즈니스 영역에서 창출한 그 ESG 가치 실현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정리를 한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상생금융이랑 기술 솔루션인데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매출 대금을 빠르게 정산을 해주고 각종 이제 커머스 도구들을 제공을 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자금 흐름을 좀 개선을 하고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빠른 정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커머스 솔루션 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가 플랫폼 기술로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안심보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이 쇼핑 내에서 위조품이나 유해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를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마켓에 인터넷 마켓에 가품들도 많고 뭐 이제 그 불량품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해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애초에 방지하고 가짜 상품 유통을 막고자 이제 판매 검수 그다음에 AI 모니터링을 또 강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 발생 시에 구매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건강한 어떤 그 사회적인 오랫동안 이커머스의 이 고여있어도 생태계를 상하지 않는 물이 구축을 하는 있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로박 헤어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혼자 계시는 우리 독거노인 분들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들도 1인 가구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AI가 이거 되게 획기적인데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을 기술로 메워서 사회적인 어떤 그 사랑 그리고 안전망을 확장하는 그런 사례예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AI 기술의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발간한 2024년 이 통합 보고서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노력과 성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이 그 밖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표지입니다. 리포트 표지. 그래서 상생 경영 실천 사례들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가 지향하는 그 생태계 가치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네이버가 기존에 이제 ESG인데 E가 이제 환경, 그 다음에 S가 사회, 그 다음에 G가 이제 지배 구조죠. 이거에 더해서 IT IT 쪽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특화된 그 항목을 새로운 지속 가능 경영축으로 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테크놀로지 포 피플 분야인데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AI 기술의 안전한 개발 활용, 그 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어떤 포용성 확대,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 등으로 포괄하는 영역으로 네이버가 기술 기업으로서 사회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사람한테 이롭고 안전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올해 보고서에 이 신설된 서비스 안정성의 파트입니다. 서비스 안정성. 자연재해나 예기치 않은 시스템 그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표 시스템을 공개를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네이버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를 되게 했어요. 안정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그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아십니까? 그때 이제 또 문제가 크게 나타났죠. 그때 이제 같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오던 카카오 서비스들이 제가 알기로는 5일 가까이 마비가 됐었어요. 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5일 정도. 5일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120시간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비해서 네이버 서비스는 뭐 12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가 돼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일찍부터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왔던 이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중화에 이렇게 투자를 해온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듯 이제 눈에 띄지는 않아도 묵묵히 이어온 투자, 그 다음에 기술 내재화가 쌓여서 지금 박스권을 횡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빛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신뢰도 높은 서비스들이 AI 시대에서 새 정부 AI 시대에서 더 큰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네이버의 투자 관점을 잡기 전에 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현재의 성과를 넘어서 미래를 대비한 투자 계획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 개최됐던 팀 네이버 통합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그 임팩트 펀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네이버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테크 임팩트,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임팩트,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임팩트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추진이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확대가 될 거예요. 정부의 방향이랑도 같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 AI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실상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제고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캠페인, 지역 사회에서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그런 부분, AI 윤리에 대한 어떤 대중 교육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 대상으로 AI SW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실현화되면서 디지털 격차를 좀 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년층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던 비전공자들도 AI와 소프트웨어를 배울 기회를 늘리는 교육 사업, 그러니까 4차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시대의 폭넓은 인재 저변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빼놓을 수 없는 건데 네이버의 이 쇼핑 생태계가 되게 커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이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최저가도 바로 또 알 수가 있고 또 리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그 판매자분들에게 거래 실적이나 어떤 좀 활동, 혁신 활동이라고 할까요? 이 나름대로 혁신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커머스 내에서도. 그래서 혁신 활동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비용 혜택이나 뭐 추가적인 어떤 레벨업, 업그레이드, 성장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요. 말 그대로 이 소상공인 작은 그 사업자도 스케일업을 돕는 그런 인센티브죠. 작은 사업자들이 큰 성공 스토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밖에도 뭐 이제 미래 세대와 이 SME 창작자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1조 원 임팩트 펀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이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 육성, 기술 확산, 확산, 그 다음에 이제 상생 생태계 조성에 투자하는 모습은 단순히 당장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 AI 시대에서 새 정부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노력은 궁극적으로 네이버의 사업 영역을 넓히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그 밑거름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세요. 제가 이거는 뭐 전 정부 때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야를 투자할 때 나누지 마세요. 여야.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야 나눠서 내가 한쪽에 치우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기업들, 세상의 흐름들, 그리고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반 이상으로 줄어버립니다. 이건 제 경험상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야 가리지 말고 지금은 이 빛나는 투자 시장,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리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칭찬할 거는 칭찬하면서 건강하게 서로 융화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네이버가 AI와 지금 맞물리면서 생활 속으로 이제 점점 더 침투를 할 텐데 네이버 자사의 AI 기술을 실생활의 서비스로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노력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예로 오늘 이제 기사화 됐는데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이버 검색하면 이제 나와요. 지금 네이버 4% 넘게 오르고 있네요. 네이버 지도에 AI 목적지 추천 기능, 주행 기록, 기반 경로 안내가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AI가 출퇴근 시간 맞춰서 목적지 자동 안내가 된다. 이게 네이버 앱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도 있고 네이버 내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AI 자동 목적지 추천 기능이 이제 돼서 사용자의 주행 기록이랑 시간대를 분석을 해서 아침에는 이 사람이 회사를 가겠지, 저녁에는 집, 같이 이런 어떤 자주 가는 장소로 자동 경로를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이 자동 목적지 추천 기능은 사용자의 어떤 주행 패턴이랑 출발 시간 이거를 AI가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이제 자주 갈 것 같은 어떤 목적지를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인포메이션 시스템,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 지도 앱을 실행을 하면 오전에는 자동으로 회사로 가는 그 길 안내 이게 또 불편하잖아요. 이 GPS가 주차장에 있다가 또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이게 제대로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막 목적지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다니던 길이라도 우리가 이제 뭐 카메라 단속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목표치를 찍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의 편의성이 좀 돋보이고 오후에 또 뭐 집으로 가는 길 안내가 즉시 시작되면서 이런 편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편해지겠죠. 출퇴근길에 매번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뭐 보이스도 인식할 필요 없이 그냥 해주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출퇴근 경로에 이 기능을 적용을 했고 앞으로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뭐 다니는 뭐 헬스장이나 네, 뭐 어떤 마트, 학원, 다양한 어떤 여가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전자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내 차 아이콘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예, 여러 종류의 뭐 어떤 그 자동차 아이콘 중에서 자신의 차에 어울리거나 마음에 드는 모양을 골라서 네이버 지도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뭐 재미와 개성을 좀 더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 AI와 어떤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내비게이션까지도 사용성 분석을 결합을 해서 계속 서비스를 그러니까 고도화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장 이 네이버의 미래를 논함으로 인해서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와의 협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이제 출범한 새 정부는 AI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상 첫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이라는 자리가 신설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AI 센터장을 지낸 하정우 그 박사가 미래기획 수석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민간 출신 AI 전문가를 정부 최고 위직에 고위직에 기용했다는 어떤 그 소식에 시장에서 네이버가 새 정부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졌고 실제로 하정우 수석의 임명 소식 이후에 네이버 주가가 뭐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또 했죠. 예. 근데 새 정부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 여러분들 사람이 주인이 되는 AI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대선 공약으로 무려 100조 원 규모의 AI 분야 투자를 약속을 했고 지금 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정우 수석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국가 차원의 AI 연구 개발은 물론이고 전국의 어떤 거대한 AI 그 컴퓨팅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 포함이겠죠. 그래서 각 산업의 이 AI 도입 촉진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이버가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정부의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할 기업이 네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JP 모건에서도 네이버가 새 정부의 이 AI 전략, 주권 AI 전략에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이제 한국 AI 분야에서 네이버의 우월한 입지를 감안할 때 정부 프로젝트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징후들이 지금 뭐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 공공 부분 서비스에 국내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소화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 찾아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이제 보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또 최근에 정부가 지금 어, 보시면 AI 고속도로 정책 고속도로라고 치면 나와요. 나오죠. 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구축에 뭐 지금 이제 7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조 원 투입하고 추후에는 뭐 어, 일단 7조로 나오는 것 같아요. 7조로 나오고 제가 16조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렇게 7조 원을 투입을 하고 지역마다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그런 디지털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 기술과 대용량 처리 능력을 보유한 네이버가 가장 든든한 국내 파트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크게 또 이 대한민국 AI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국내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종에 수십만 대 서버 초대형 GPU 팜을 갖춘 이 국내 최대 AI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구축을 했죠. 예. 이거는 뭐 여기 관계자 이게 지금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세종특별자치시 그 지편동에 어, 부근에 위치한 그 네이버의 두 번째 자체 데이터 센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강원도 춘천 동면에 위치한 네이버의 첫 퍼스트
데이터 센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 주가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실상 슈퍼컴퓨터를 자체 보유한 국내 첫 사례고, 또 이미 SK 하이닉스와 네이버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또 정부가 이거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만들고 있던 거. 그러니까 맞물리는 거죠. 정부가 추진하는 초거대 AI 연구 개발에 이런 인프라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의 지원과 네이버의 기술력이 맞물리는 그 시대가 오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이 포지션은 정책적으로 AI 인재 양성, 뭐 어떤 윤리 기준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추진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어떤 AI 경쟁에서 이제 앞서도록 돕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안정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자체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그 하이퍼 클로바 X 같은 한국어 기반의 초고대 언어 모델을 이미 선보여 왔습니다. 소버린 AI.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가 더해지면 네이버는 국가 차원의 AI 플랫폼 역할까지 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 데이터와 결합한 AI 서비스 개발, 그 다음에 한국형 어떤 행정 분야에 적용할 한국형 챗봇, 그 다음에 교육 분야의 AI 도입, 네이버의 기술 활용이 되게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최태원 회장도 이 지금 이제 대통령에게 정부가 AI 시장의 적극적인 수요자가 되어달라고 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정부가 국내 AI 솔루션들을 우선 채택을 해서 시장을 키워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수혜를 입을 대표 주자가 네이버라는 데에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와의 협력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한때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네이버랑 그 카카오까지도 좀 이 주가가 고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국가 전략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투자의 관점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본인의 판단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기업에 대한 분석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알아서 잘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방송에서 이때 매수하셔라, 뭐 이때 매도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네이버의 투명성, 경영,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노력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책 자문역에까지 이렇게 네이버 출신 인사를 앉힌 상황에서 과거처럼 일반적인 규제보다는 협력적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사업 인허가 여러 면에서 네이버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강력한 어떤 그 AI 시대의 움직임과 네이버의 기술 인프라 준비도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투자자들은 아, 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그 개막을 함께 주도를 하면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입지를 넓힐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네이버의 최근 어떤 행보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서 네이버의 앞날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사업의 견조한 성장이 돋보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광고와 커머스 등의 주력 사업이 AI 기술 접목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올 2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작년 전년이죠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전체로는 매출이 약 10% 성장, 영업이익이 11% 성장을 될 전망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개인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홈피드 개편 효과가 광고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고, 하반기에는 생성형 그 AI를 활용한 검색 기능, 지식인도 마찬가지. 지식인 아시죠, 여러분들? 지식인 답변도 이게 이제 접목이 돼갖고 이게 대폭 확대가 돼서 트래픽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JP모건 측에서도 네이버의 광고랑 커머스 사업이 올해 전년 대비 어,
14%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게 AI 추천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이제 쇼핑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용자가 네이버 플랫폼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업이 탄탄히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 AI 시대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프라와 기술 선점의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랑 AI 연구개발 선제 투자는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이자 향후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특히 지금 이 세종에 구축된 초거대 AI 인프라는 이거는 여러분들 네이버가 잘 들어주세요. 향후 수년간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AI 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어요. 학습이 되고 있는 이 하이퍼클로바 X 모델은 이미 네이버의 새로운 검색 서비스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Q라고 있어요. Q. 그다음에 챗봇 클로바 X 등에 이제 적용이 돼서 성능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체 AI 역량은 해외 빅테크의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어랑 한국 문화의 어떤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줘요. 그리고 또 네이버가 11년간 무중단, 무사고로 운영을 해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춘천 데이터 센터 여기서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이제 안정성과 신뢰성 이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외 기업 그다음에 공공 부문에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파트너로 네이버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어서 향후에 이제 B2B 사업 확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서 팔란티어와의 어떤 협력 가능성, 팔란티어와 이제 비교했던 근데 엔비디아의 그 협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펌핑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서 ESG 경영과 브랜드 가치 상승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오겠죠. 지속적인 또 ESG 노력이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투명한 운영, 친환경 노력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이버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보고서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공개를 하면서 신뢰도를 또 엄청나게 쌓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 AI 윤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준수를 하면 향후 AI 서비스 경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으로 선택을 좀 장기간 받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자 락인, 홀딩 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랑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서 네이버 생태계의 가치를 높일 거예요. 지금 네이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여러 부분에서 정부 역시도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를 해서 정책 지원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 다 공통이죠.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네이버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수혜를 누리는 간접 효과가 기대된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이 신사업과 글로벌 확장 잠재력인데 이미 네이버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뭐 K 콘텐츠, 뭐 웹툰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작년에는 미국의 패션 커머스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를 해서 글로벌 커머스 시장에서도 또 발을 넓혔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이거를 웹툰이나 제 생각에는 뭐 동영상이나 커머스에 또 이거를 접목시켜 버리면 개인별로 취향에 맞는 딱 맞는 어떤 콘텐츠 추천이나 AI 기반 상품 추천 같은 어떤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의 AI 추천이 가미가 돼갖고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작품을 더 정확하게 골라주거나 뭐 포시마크의 AI 가상 피팅 서비스가 도입이 돼서 글로벌 쇼핑 체험을 혁신화한다면 막 이거 방송 보다가 이거 패션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런 쇼핑을 연계시켜서 뭐 혁신을 한다면 이게 곧 네이버의 또 다른 그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예, 해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뭐 해외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북미뿐만 아니라 뭐 일본 등지에서 뭐 라인 메신저 아시죠? 라인. 그다음에 뭐 우리 또 앱 있어요. 뽀샵 그 앱 스노우라고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써봤는데 스노우 카메라 뭐 메타버스 등의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연결돼서.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의 축적된 어떤 방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AI 기술이 결합이 되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 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한류 콘텐츠랑 첨단 기술의 수출 자체를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로서는 국가 브랜드의 어떤 함께 성장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 네이버는 기존 사업의 성장, 인프라, 기술 선점, 어떤 ESG 신뢰 구축, 신사업 확장성이라는 어떤 네다섯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그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앞으로 주가에도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제야 드디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많이 또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네이버가 보여주는 비전은 이게 단발적 이슈입니까?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증권사들도 지금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JP모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 네이버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참 날씨도 덥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네이버도 좋은 성과 단기간에 20% 이상 딱 나왔고 뭐 이런 코스피 3000 시대 개막과 함께 네이버의 눈부신 미래 혁신과 미래 전략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네이버 기술 기업은 사람을 향한 책임과 가치를 좀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감한 선제 투자와 혁신으로 AI 시대를 주도할 준비를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새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까지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 흐름 속에서 네이버가 단기 주가 등락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고 봐요. 저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죄송합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미래 비전이 확실한 기업이라는 점이 든든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막연히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구체적인 사례들과 수치들이 이런 좀 막연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동안 준비를 했던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들이 다 아는 뻔한 뉴스 이면에 숨어 있는 네이버의 남다른 행보와 호재들을 좀 짚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유익한 그런 방송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큰 흐름과 기업의 미래를 연결지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잘 풀어드릴 테니까 함께 좀 지켜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한 오늘 국내 대표 기업인 이 네이버의 행보를 되돌아보니까 마음이 좀 벅차올라요. 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판단은 신중하게 하되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작은 어떤 그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몸 하나로 좀 모자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분석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여러 기업이 많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